네, 이번 시간에는 기말고사 대비 이론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로 나눠서 찍을 거고요. 분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로 나눠서 찍을 거고, 이론 내용이 저번에 예전에 초반에 강의했던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 때 제가 학습지를 나눠줬죠. 제가 학습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지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아직 나눠줄 겁니다. 근데 아직 나눠주지 못한 학습지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봐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복습과 예습을 지금 동시에 하는 거고, 그 복습과 예습의 대상은 기말고사 관련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한 40분 정도 강의 영상을 찍었는데, 슬프게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녹화가 돼서 다 날아갔어요. 그냥 말 없이 펜만 움직이는 영상만 찍혔는데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마이크를 켜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마이크가 꺼져 있는 상태로 기본값이 돼 있었네요. 정말 슬프지만, 하지만 한 번 더 녹화를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재밌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 상거래와 전자상거래의 차이를 먼저 보겠습니다. 학습지에 있었죠? 학습지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컬러풀하게 바꾼 것 뿐이고, 이 내용이 학습지에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제가 초반에 강의할 때도 이 내용 강의했었고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전통적 상거래는 복잡합니다. 전자상거래에 비해서 전자상거래는 단순하고, 자, 이 이유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자입니다. 우리가 소비자인데 만약에 어떤 과자나 뭐 먹을 거, 과자 같은 걸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자를 제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상거래에서 과자를 살 때 어떤 과정이냐면, 과자 기업이 있겠죠. 과자 기업 유명한데 뭐 있죠? 네, 뭐 여러 개 있겠죠. 과자 기업이 있는데, 과자 기업에서 이제 도매상으로 과자들을 보냅니다. 이 도매상에서 과자를 구입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겠죠.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여기가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자, 그 도매상은 소매상에게 과자를 유통합니다. 이 소매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죠. 그 다음 우리한테 과자가 들어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과자를 사러 이 과자 기업에 가서 과자를 사진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슈퍼나 편의점 이런 곳에 가가지고 과자를 사잖아요. 그 편의점과 슈퍼에 과자가 올 때까지 이러한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은 전부 다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과자 가격이 상대적으로 전자상거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거 비교해서 볼게요. 전자상거래는 기업에서 소비자로 바로 갑니다. 제품이나 상품이. 쇼핑몰을 개인이 운영한다. 그럼 개인이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만 하면 바로 가는 거죠. 바로 가는 거고, 뭐 법인도 마찬가지로 바로 가게 되죠. 그러면 전통적 상거래에서 생겼던 그런 유통 과정이 전자상거래에선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저렴하게 들죠. 비용이 저렴하면 소비자는 저렴하게 살 수 있죠.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과자 원가가 300원입니다. 원가가 300원이면 여기도 이제 원가가 300원으로 시작을 하겠죠. 원가가 300원인데 도매상한테 넘기면서 비용이 발생했어요. 비용이 100원 발생했어요. 비용이 100원 발생했고, 소매상한테 넘기면서 비용이 또 100원 발생했어요. 자, 100원 발생했죠. 그럼 결국 소비자한테 가는 가격은 500원인데, 근데 500원으로 해버리면
기업은 이득을 못 보겠죠. 그냥 비용을 그냥 그대로 번 거기 때문에 마진이 있어야겠죠. 기업의 이득. 자, 기업의 이득을 또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자는 즉 600원에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기업에서 소비자로 바로 가는데 뭐 배송비나 뭐 이런 단순한 비용밖에 안 드니까 그걸 또 100원 든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곧 400원에서 여기서도 마진을 남겨야겠죠. 뭐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500원의 과자를 여기서는 살 수 있겠죠. 소비자가 또 이 배송비를 또 냈다. 그러면 거기서 또 뭐 100원을 빼가지고 예를 들면 400원에 살 수 있고, 이러한 가격 차이가 일단 생기죠. 이 가격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뭐죠? 유통 과정이 전통적 상거래는 복잡하고 그 복잡하면서 비용이 발생해서 전자상거래에 비해 더 비싸고, 전자상거래는 유통 과정이 단순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 이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유통과정. 자, 그 다음엔 고객 접촉입니다. 고객 접촉.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연장선인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봐도 충분히 떠올릴 수 있는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온라인이죠. 온라인. 전통적 상거래가 오프라인.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고객 접촉. 자, 고객 접촉,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점은 뭐죠? 온라인은 거의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무제한으로 고객을 접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전자상거래 장점으로 그대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 상거래는 시공간 제약으로 한계. 당연히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가게를 내야 되겠죠. 가게를 내야 되는데 가게를 내려면 뭐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매매를 하거나 해가지고 그 장소를 일단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공간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 접촉하는데 당연히 무리가 있죠. 어디를 선점하느냐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고객도 달라지고, 그리고 멀리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오기도 힘들고, 그러한 차이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점이죠. 그런 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래 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오프라인 전통적 상거래가 이제 일부 지역인 이유는 멀리 있는 사람 당연히 찾아오기 힘들죠. 찾아와야 됩니다. 일단 전통적 상거래는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이 뭐 갑자기 저녁에 필 꽂혀서 뭘 사려고 쇼핑하려고 한다. 아, 근데 가는데 4시간 걸린다. 아, 힘들죠. 근데 온라인으로는 어떻죠? 저녁에 뭐 사려고 필 꽂혔다. 바로 인터넷 키면 되죠. 그리고 그 판매자가 살고 있는 곳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랑 뭐 12시간 걸린다. 아무 의미 없죠. 어차피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는 거죠. 지역 제한이 없는 거죠. 물론 뭐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그건 온라인 자체가 제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빼면 거래 지역과의 차이는 이렇게 나게 되겠죠. 거래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아까 예시 든 거에 그대로 다 계속 녹아 들어가 있죠. 언제든지 365일 서버가 돌아가는 한 가능하고, 전통적 상거래는 뭐 24시간 편의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한적이죠. 당연히 제한적이죠. 또 그거에 따라서 드는 비용도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점점 이렇게 계속 엮여서 개념이 계속 엮여서 떠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된 영업시간. 네, 줄줄이 비엔나, 이렇게 줄줄이 비엔나처럼 한 개념을 생각을 하면 그 다음 것도 생각나고 그거랑 연결되는 것도 생각나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생각나야 좋습니다. 이것은 오프라인 비엔나고, 오프라인, 이건 온라인 비엔나입니다. 그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세요. 온라인 비엔나. 자, 그러면 판매 방법 또 묶어서 가보겠습니다. 판매 방법, 통신망에 의한 판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죠.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고, 오프라인 전시에 의한 판매, 진열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진열. 상품을 진열해야 일단 그걸 보고, 오프라인에선 그걸 보고 뭐 만지거나 아니면 뭐 냄새 맡아 보거나 아니면 직접 착용해 보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열을 해야 오프라인에선 판매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마케팅 활동. 자, 마케팅 활동은 좋은 예시가 있어요. 좋은 예시가 뭐냐면 상담을 생각을 해보세요. 상담. 고객과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담도 마케팅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담하면서 이제 자신의 제품이나 그거를 마케팅하는 거죠. 하여튼 상담으로 했을 때 전통적 상거래 오프라인 상담 어떻게 하죠? 당연히 뭐 사장이나 직원 직접 대면해서 물어보는 거죠. 뭐 이건 어때요? 이건 어때요? 이런 거 어때요? 물론 이거에 대한 장점도 있긴 합니다. 장점도 계속 줄줄이 비엔나처럼 떠오르면 좋죠. 장점도 어떤 장점이 생길까?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떠오르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장점은 있는데, 근데 일단은 온라인과의 지금 차이점을 두고 이것이 우월하다, 이것이 나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어떻고 전통적 상거래 오프라인은 어떻다라는 걸 하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는 부분에 강조를 둬서 설명을 하면, 전통적 상거래는 이제 아까 상담 예시를 들었을 때 사장이랑 직원이랑 뭐 이렇게 대면을 해야 되죠. 대면을 해야 되면 일단 와야 되고 또 얘기 상담 진행할 때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러한 차이가 있죠. 근데 온라인은 어떻죠? 상담을 할 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간적 제약도 거의 없고 공간적 제약도 없고 멀리서 상담도 가능하고, 자신이 이제 멀리 산다 그래도 찾아오지 않아도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상담이 가능하죠. 상담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 가능하고 어떤 동시다발적이 가능하다는 뜻이냐면 예를 들면 여기 오프라인 상담에서는 한 명 할 때마다 한 명이 끝나야 다음 사람 하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뭐 온라인에서는 극단적으로는 이제 복부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시에 처리도 가능하고, 그리고 빠르죠. 일단 빠르니까 그러한 상담을 했을 때 다시 또 피드백도 올 수 있고요.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1대1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마케팅 활동. 자, 상품 선호도. 자, 이건 위에 유통 과정과 아까 엮인다고 했죠. 자, 유통 과정과 엮이죠. 이건 이렇게 묶여 있고, 자 보면 상품의 질과 가격으로 상품을 선호한다. 이유가 뭐죠? 온라인은 전자상거래는 전통적 상거래 오프라인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 저렴한 가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됩니다. 어디가 더 저렴하냐 이런 것으로 소비자들은 어떤 가게를 선택할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오프라인은 일단 가격은 뭐 어차피 온라인보단 비싸니까 다른 쪽에서 승부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브랜드 중심 선호로 승부를 보던가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승부를 보던가 그렇게 선호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자, 고객 쇼핑 편의성. 위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제한된 영업시간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여기 녹아 들어가는 거죠. 시공간 제약으로 제한 쇼핑, 그리고 전자상거래는 자유스러운 개방 쇼핑, 이러한 편의성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고객 대응 능력은 지금 마케팅 활동이랑 또 이렇게 묶이죠. 고객 대응 능력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면 고객 반응 즉시 파악 가능. 새벽 4시에 카톡 문의 왔다. 가능은 하죠. 일어나 있으면. 자, 고객 반응 파악 제한. 새벽 4시 가게문 거의 안 열죠? 그러니까 제한이 되죠. 제가 예를 계속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예에 그 예에 녹아 들어가 있는, 자꾸 녹아 들어가겠다는 말을 자꾸 해가지고 좀 그렇네요.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그 예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예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응용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판매 장소. 가상적인 공간, 물리적인 공간 필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막 여기 지금 아까 묶어 있는 곳
이렇게 파생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다. 자, 그리고 거래 정보, 이건 얘기 안 한 건데 이걸 다시 또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거래 정보가 뭐냐면, 자, 온라인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는 정확하고 투명하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 거래이기 때문에 일단 이체하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 이런 걸로 지급 수단이 이런 걸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자동으로 됩니다. 전산 기록이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다는 겁니다. 현금 결제가 없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선 현금 결제가 없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현금 결제 없다는 거 중요합니다. 현금 결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투명하다는 지금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오프라인 전통적 상거래는 판매자에 따라 불투명. 이게 뭔 말이냐면 오프라인은 일단 현금 결제가 됩니다. 현금 결제가 된다는 말 자체가 일단은 그 판매자에 따라 이 판매자가 그런 현금으로 받은 거를 잘 기록을 해놨다. 만약에 기록을 잘 해놨다. 뭐 장부나 뭐 기록으로 잘 해놨다. 그렇게 되면 판매자에 따라 그러면 그러한 판매자는 이제 투명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투명성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는 건데 근데 일단 그렇지 않은 판매자들은 투명하진 않죠. 이 돈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래 정보가 기록이 안 되니까 거래 정보가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하는 거고 이건 판매자에 따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전산 기록이 남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할 수 있죠. 거래 정보가. 이러한 온라인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전통적 상거래 차이점을 한번 봐보았습니다.